이번에는 거래 검증하는 거를 계속 이어서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그 블록체인 어드레스 지갑 주소 생성하는 것까지 만들었고, 월렛 클래스 안에서. 그 다음에 남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 임무가 떨어졌고, 그 다음 임무가 지갑에서 가졌으면 좋은 게 calculate total amount, 현재 내 그 지갑 주소로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걸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따로 떼내긴 할 건데, 일단 요거 generate signature 만드는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원래 파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PPT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요걸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 막바지에도 얘기했는데, 이 프라이빗 키가 있으니까, 지금 갖고 있으니까 프라이빗 키를 이용하고 그 거래 내용이 있을 텐데, 거래 내용을 받아서 서명 알고리즘을 통과시키면 시그니처가 나오게. 시그니처를 리턴 해주면 되겠죠, 메소드가. 요거는 지난번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론 시간에. 이론 수업을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이론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중학교를 마쳐야 고등학교를 마치니까 이론을 알아야 실습을 갈 수가 있잖아요. 자, 추천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코드는 요거라고 했습니다. 요 사인인 키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요 ECDSA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얘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그죠?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요 내용을 한번 코딩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시그니처를 생성하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보내는 사람 블록체인 주소, 받는 사람 블록체인 주소,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 그 다음에 어마운트,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왜 필요한 거죠? 요 두 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어마운트는 왜 필요하죠?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금액이 필요하니까 요 정보를 메소드에서 파라미터로 받아서 딕셔너리 구성해서 샥 한 다음에 리턴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여기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메소드죠, 사실. 메소드를 가지고 구현하는 코드. 그러니까 요 거래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여기서 입력받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여기서 필요한 거죠. 좀 정신없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까, 거래 내역은 받을 겁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금액이 있어야 되니까 send, receive 주소, 그 다음에 어마운트 받아서 트랜잭션 생성하고, 프라이빗 키는 필요하죠. 프라이빗 키는 전달 받아야 되니까 전달 받고, 그 다음에 해시하고 메시지 다이제스트해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사이닝 한 다음에 슉 리턴. 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론 수업을 듣고 오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코딩 해볼까요? 여기다 코딩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전달 받아야 되잖아요. 전달 받으려면 여기에서 전달을 받으면 되겠죠. send, 좀 위로 올려서 할까요? 여러분들이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send 블록체인 어드레스 받아야 되죠. 보내는 사람 주소, 트랜잭션에 필요한 거니까요. 얘는 분명히 문자열일 거고, 받는 사람 블록체인 주소도 있어야 되죠. 거래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있어야 되니까. 리시버 블록체인 어드레스, 얘는 스트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금액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되죠. send 프라이빗 키, 얘도 스트링으로 받겠죠. 그 다음에 금액도, 그죠, 금액 있어야 되죠. 어마운트 얼마요? 그러면 얘는 플롯,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리턴은 시그니처를 리턴할 거니까 우리는 시그니처를 문자열로 만들어주면 되죠. 나중에 헥사 16진수 문자열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SHA-256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SHA-256이랑 객체를 만들 건데, 아까 임포트 해놓은 거 있죠? 해시리브에 .SHA-256 이렇게 객체를 일단 하나 만들겠습니다. 빈 객체를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거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트랜잭션, 왜냐하면 거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요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래가 필요하죠. 있는 정보로 거래를 만드는 작업. 따라오고 계시죠? 코딩하면 알게 돼. 그러면 얘는 뭐로 만들어야 돼요? 딕셔너리로 만들죠? 그러면 send 블록체인 어드레스는 여기서 받았죠. 이거 받고 딕셔너리를 쭉 만들어. 리시브 받는 사람, 주소는 얘죠.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액, 어마운트는 어마운트죠. 근데 어마운트가 혹시 뭐 얘가 플롯으로 실수로 선언을 해놨는데 혹시 문자열로 올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플롯으로 한번 더 감싸줄게요. 두 번 감싸줘도 상관없죠. 플롯이면 플롯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얘가 사전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원소만 똑같으면 사전은 같은 거예요, 객체가.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어떤 게 들어와도 키값을 기준으로 정렬해 주는 거를 예전에 우리가 유틸리티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유틸스에 가보면 아니죠, 원래 서버 어디에 있죠? 여기에 없네요. 잠깐만요. 저희가 새로 만들어야 되려나? Generate Signature. 잠시만, 저희가 어디에 만들어놨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나요? 보니까 원래 서버의 유틸리티는 아직 안 만들어놨네요. 그러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블록체인, 이렇게 길어. 블록체인 노드에 마이닝 서버의 유틸리티로 하면 블록체인 유틸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아마 요 함수가 될 겁니다. 요 함수 지금 서버를 분리했으니까 임포트를 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원래 서버에도 하나 만들어 놓죠. 이거 복사해 가지고 카피 얘를 해서, 지금 마이닝 서버가 아니라 지금 원래 서버니까 원래 서버 밑에 유틸리티로 하나 만듭시다. new 해서 뭘 딕 유틸이라고 할까? 딕셔너리 유틸 utilities.py 붙여넣기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또 콜렉션이 없네요. 콜렉션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서버를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서 월렛에서 얘를 임포트해서 쓰면 되겠죠. 어딘가에서 임포트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든 서드파티가 될 테니까, 그럼 월렛 utils의 임포트 딕 util이라고 썼나요? 이름을 뭐라고 썼죠? 딕 util. 딕 하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dict라고 할까요? 딕셔너리라고 확실하게. dict
유틸스의 유틸스 얘가 있죠. 얘를 임포트해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dict utils의 sorted dict by key 요게 있었죠. 요거에 요거를 인자로 던져주면 되죠. 왜냐면 여기로 들어갈 거니 딕셔너리가 들어갈 거니까.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럼 얘는 그거였죠. 사전에 다시 메모를 적어줄까요? 사전에 키 값에 따라 일정하게 정렬하여 동일한 딕셔너리는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함수 이렇게 적어줄까요? 그러면 나중에 올리면 설명문이 나오면 좀 쉽겠죠. 이렇게 올리면 설명문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컨트롤 X 해서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들여쓰기를 좀 더 이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트랜잭션 됐나요? 여기까지? 요거를 까먹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사전이라도 사전이 순서가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사전을 호출할 때마다 그때그때 틀려질 수가 있을 테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요 프라이빗 키. 그러면 얘를 먼저 문자열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SHA-256이라는 객체가 있죠. 이런 객체에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데이터를 우리는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얘를 문자열로 만들 겁니다. 스트링으로. 그래서 트랜잭션을 집어넣을 거예요. 얘가 문자열로 바뀌는 거 아시죠? str 치면 어떻게 되는지. 요 구조 그대로 문자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인코드해서 넣어야 되겠죠. 코드 문자열을 인코드해서 뭘로? UTF-8로 인코딩 하겠습니다. 인코딩 하면 얘가 갖고 있겠죠. 얘가 그러면 다이제스트 해야 되겠죠. 요게 혹시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안 보이니까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뭐 네임은 노기석, 그 다음에 나이는 문자열로 줘야 되겠죠. 에이지는 제 나이는 23살 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면 A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딕셔너리 구조체 객체가 호출됐을 때 얘를 제가 지금 좀 전에 한 게 뭐죠? 스트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스트링 A 하면 얘가 큰 따옴표 속으로 들어가죠. 이 구조가 하나의 문자열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를 인코드 해준 거죠. 점 인코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파이썬 콘솔을 열어가지고 쳐보시면 돼요. UTF-8 저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바이트로 바뀌어요. 이게 한글이면 이상한 그 16진수로 써있을 테고 여기에 만약에 아스키 코드로 돼 있는 문자랑 매칭이 되면 그대로 보여져요. 그런 다음에 다이제스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됐으니까 다이제스트 해야 되겠죠. 쭉쭉쭉.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 요 메시지를 문자열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SHA-256에 들고 있는 거를 다이제스트 해보려. 그러면 얘를 담아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다이제스트. 아니죠. 샤256에 다이제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했죠? 이거를 집어넣은 거죠. 요게 나올 텐데 얘를 샤256이라는 객체에 집어넣어서 업데이트를 한 거죠. 업데이트.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콘솔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에러가 나겠죠. 객체를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 객체 만드는 것부터 콘솔에서 확인하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제스트에서 메시지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사인인 키에서 만들 거예요. 사인인 키에서 from 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자열이 들어가고 어떤 커브를 집어넣어 주면 리턴 값이 사인인 키가 나와요. 사인인 키를 프라이빗 키로 라는 변수 이름으로 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담을 거는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문자열하고 커브 이름 두 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변수로. 그럼 여기에 문자열은 이렇게 만들게요. from x에 send 이거를 써요. 바이트라는 그 빌트인 메소드가 있는데 바이트로 만들 건데, 얘는 뭐를 만들 거냐면 점 찍고 from hex 라는 거를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를 집어넣는 거냐면 send private key 컨트롤 C 해서 집어넣어주고, 커브 이름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커브는 우리 뭘 쓰고 있죠? NIST256P 이거 임포트 했었죠. 저 위에 해놨잖아요 아까. 네, 그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프라이빗 키가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을 가지고 바이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16진수가 되겠죠. 오리지널 16진수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바꾸는 작업을 하나 더 해주는 거죠. 사인인 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프라이빗 키로 서명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서명하면 되죠. 서명할 때 메시지를 프라이빗 키로 서명하는 거죠. 거래 내역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 메시지를 프라이빗 키로 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 거래 내역을 프라이빗 키로 서명 알고리즘을 돌려. 그러면 시그니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코딩하냐면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됩니다. 프라이빗 키라는 객체에서 얘가 사인인 키에서 리턴한 객체가 되는 거죠. 얘를 여기다 담은 거니까 여기에 점 찍고 사인 서명해. 그런데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뭐를 서명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서명하는 거죠. 메시지는 뭐야? 얘죠. 얘를 문자열로 만든 거. 메시지를 서명하면 결과값이 리턴 될 텐데 리턴하고 말면 안 되죠. 도망가 버리죠. 가비지 컬렉터가 지워버리니까 어딘가 변수에 담아놔야 되겠죠. 프라이빗 키 사인한 거니까 사인 이렇게 담아놓고, 얘를 문자열로 바꿔주면 얘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서명 알고리즘 통과한 건 간단하죠. 이 사인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 머리 옆에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면 그냥 코딩 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인하는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그게 복잡해서 거기까지 설명하기가 힘드니 요거를 문자열로 만든 게 얘였죠. 메시지를
프라이빗 키로 서명해, 그 뜻인 거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데 얘는 뭐예요?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헥스로 바꿔주는 거죠. 0부터 9, A부터 F까지 있는 요거로 구성된 문자열로 바꾸어서 그걸 시그니처라고 하고 얘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대로 치면 되죠. 프라이빗 키 사인한 거를 헥스 해줘. 헥사로 바꿔주고 얘를 도망가니까 도망 못 가게 어딘가 담아주는 거죠. 얘를 시그니처가 되는 거죠. 얘 리턴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제너레이 시그니처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아까 만들다 만 게 아니라 얘기했던 게 이게 지갑에서 내 어떤 지갑 주소를 치면은 코인이 얼마 있는지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에는 네, 어디에 있었죠? 잠시만요. 봅시다. 여기에서 요거가 있었죠. 요거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임시로 써놨었는데, 쭉 해야 될 일 투두리스트처럼 쭉 써놨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는 원래 서버가 여기 블록체인 서버한테 야, 겟체인에서 나한테 체인 보내줘. 그럼 체인에서 거래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거래 내용을 저거를 하면 되죠. 해당되는 블록체인 주소에 있는 거를 내가 보낸 거 있으면 마이너스, 받은 거 있으면 플러스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숫자 값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구현되어 있죠. 블록체인 서버에.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예전에 지금 원래 서버 말고 이제 블록체인 노드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 뷰에 있겠죠. 뷰에 보면 getChain 하면은 체인이 전체적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getChain이 있을까요? 여기는 원래 서버고 채굴에 getChain 하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필요한 기능이긴 한데 구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처리해서 받는 API가 이미 있으니까 얘로 RESTful API로 얘한테 요청해서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죠. 굳이 원래 클래스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면 여기에 하나를 만들어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메인 뷰에 뭐 토탈 캘큘레이트 토탈 어마운트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어서 그냥 블록체인 서버가 어차피 모든 거래 내역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는 모르죠. 얘한테 요청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은 구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구현할게요. 일단은 생략을 하고 얘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게요. 자바스크립트로 블록체인 서버에 요청.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사실 필요한 기능인데 여기서 굳이 구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그 마이닝 하는 서버에 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별도로 구현하지 않고 나중에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으로 날아가는 거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잘 날아가는 거 보고 거기서 나중에 따로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갔죠? 월렛에서는 필요 없는 거죠. 얘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블록체인 노드에 요청하여 값을 얻어오는 것으로 구현하고, 얘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 월렛에서 구현, 이렇게 하면 get으로 보내면 되겠죠. 야, 나는 저거요. 나는 월렛인데 내가 그 필요한데, 내가 안에 있는 기능으로 필요한 건데 내가 구현하려니 블록체인 그 블록들을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네가 다 갖고 있잖아. 그럼 네가 나한테 보내줘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get으로 요청하면 되겠죠. 그죠. 포스트는 아니죠. get으로 요청해서 보내는 걸로 나중에 따로 처리해서 구현하겠습니다. 별도 구현하는 걸로. 그러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커멘트 쳐놓으면 되겠죠. 없다. 여기서 끝내는 걸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오타가 만약에 없다면 잘 작동을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구현하는 거로 하고, 추가로 저쪽에서 구현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디? 그러면 이거죠. 내가 요거 다 만들어서 보내면 얘가 받아서 검증하는 게 필요하죠. 검증하는 거를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요거는 어디서 월렛에서 코딩하면 안 되죠. 검증하는 거는, 밸리데이션 하는 거는 여기서 코딩을 해야 되니까 이전에 만들어 놓은 대로 한번 가볼게요. 가서 코딩하는 거는 시간이 여기에 이 동영상 클립에 붙여서 하면 한 50분 넘어갈 것 같은데, 별도로 구현을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원래 서버는 거의 끝난 거예요. 끝나고 보내면 되죠. 받는 쪽을 한번 코딩 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었다가 다음 동영상으로 커피 한 잔 또 마시고 다음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넘어오세요.